안녕. 율승입니다. 저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경, 이거는 상관없는 거죠? 얘는 이거 있으니까. 네, 그거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쓰면 돼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읽고 나서 솔직함이라는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의 서문에는 주인공 요조의 사진 3장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이하게 웃는, 그러니까 거짓 웃음을 짓고 있는 아이랑, 두 번째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능숙해졌지만 여전히 꾸민 듯한 웃음을 짓고 있는 그런 청년,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서는 표정도, 인상도, 뭐 어떠한 특징도, 나이도 알 수 없는 한 남자의 얼굴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이 3장의 사진이 잘 요약해 주었듯이 요조는 세상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지 못하고 익살로 또 거짓말로 두터운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요조가 거짓 가면을 쓰게 된 배경을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무지와 두려움, 또 부족한 자기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들과 함께 융화되어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그것인데요. 먼저 요조가 타인과 세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는 대목들은 책의 전반에 걸쳐서 묘사됩니다. 특히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모습 등을 어쩔 줄 모르며 두려움에 자기 자신 또한 가면 뒤로 숨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 즉 자기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가면을 잠시 내려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초반에 함께 자살 기도를 했었던 스네코와 있을 때 그는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또한 요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가면을 쓰게 됩니다. 본인의 말과 행동에 자신이 없는 요조는 타인의 반응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자신을 더 깊이 숨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냈을 때 타인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불신, 왜곡, 평가 등을 두려워하면서 실제 내가 아닌 보이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가면을 씁니다. 반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깊이 신뢰해주는 요시코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잠시 가면을 벗기도 합니다. 이처럼 타인도 모르겠고 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이지만 요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들과 함께 융화되어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가면을 씁니다. 익살은 인간에 대한 요조의 최후의 구애이자 인간을 아무래도 단념할 수 없었던 요조는 익살을 통해서라도 집단의 입맛에 부합한 그런 자기 자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반면 혼자만의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때는 가면을 벗습니다. 요조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고 도깨비 같은 자화상 그림을 그렸을 때처럼 말입니다. 정리하면 내가 나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는데 타인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를 내던져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요조는 그리고 우리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가면을 쓰지 않고 맨 얼굴을 자주 드러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책에서는 고흐 등 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대가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관에 의해 아름답게 창조하고 혹은 추악한 것에 구토를 느끼면서도 그에 대한 흥미를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희열에 잠겼던 것입니다. 맨 얼굴을 드러내는 대가들은 많지만 제가 최근 1년 조금 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본 한 화가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1931년에 태어나신 올해 89살 박서보 화백님인데요. 1960년대 초반까지 이분의 초기 작품들은 여기서 왼쪽에 보이는 그런 원형질, 유형질이라는 이름의 시리즈물인데 당시 유행하던 서구의 그런 미술 흐름, 프랑스 추상회와 미국의 팝아트 등을 따라서 만든 그런 작품을 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유행하는 서구 미술 흐름에 동조하는 거에 굉장한 불만족을 갖고 계셨고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고려하던 중에 둘째 아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종이에 연필로 그
공책의 칸에다가 한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하면서 그 반복적인 행위를 몰입해서 하는 그 모습에 큰 감명을 받으셔서 그래서 이분도 캔버스에 연필로 일정한 선을 반복해서 그리는 그런 묘법,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들 같은 묘법 시리즈를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이거를 무려 23년 동안 하셨고 약 한 300점 정도의 작품을 남기십니다. 지금은 독특한 그의 작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처음 연필묘법을 시작했을 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었던, 즉 맨얼굴로 있을 수 있었던 화가의 그런 배경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그런 가면을 쓰게 되는 배경과는 정반대 지점입니다. 우선 그는 타인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혼자만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그분한테는 그 반복적인 행위가 마치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번 다른 굵기, 모양 등의 선으로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을 늘 가지셨던 겁니다. 또한 자신만의 표현 방법을 개척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에서도 느껴지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또 인간과 사회, 세상에 대한 공부 또한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점이 화가가 자신의 맨얼굴, 즉 개성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요조의 두터운 과면과 화가의 맨얼굴을 양쪽 극단에 두고 그들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결국은 앞으로의 토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우리는 타인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상 나의 행동으로 인한 상대방의 반응까지 고려한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줬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해치고 억압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아는 이상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맨 얼굴을 내보일 수가 없는 거죠. 이를 약간의 과정들을 거쳐 다음에 그런 수학 이론, 게임 이론 모델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 맨 얼굴과 두터운 가면 그 중간에 위치하는 게 진화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있는 걸까요? 중간에라도 있는 걸까요? 책에서는 요조 말고 호리키와 넙치가 등장하죠. 요조는 이들 역시 불필요한 경계심을 보이며 익살꾼 노릇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 그 비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서 자신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쓰고 있는 가면이 때로 숨막히게 갑갑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어느 때보다 나 자신을 표현하는 창구는 많아졌습니다. SNS를 예를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를 표현하려는 것보다 남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하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 즉 내가 간 곳이 나한테 큰 의미가 있어서 그곳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 갬성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그 장소에 방문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빈번하게 목격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되는 일로이 스카이나를 통해 창작 활동을 해보고 다양한 경험과 만남을 통해 인간 사회에 대해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 모두가 결국은 가면 쪽으로 경도되어 있었던 제 자신을 최소한 중간 또는 그 이상의 위치로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나 자신과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집단과의 관계에서의 솔직함과 관련된 질문들을 던지면서 저의 발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